이제 수리 능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출제가 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부터 해서 내용이 쭉 전개가 나 있어요. 이제 하위 능력 해가지고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 내용들을 읽어드리기보단 실제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먼저 공부할 건 뭐냐면 기초 연산 능력 중에서 응용 계산이거든요. 자, 응용 계산이라는 건 우리 통상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응용수리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이죠. 그래서 주제별로 따지면 뭐 거리 속력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뭐 시간, 요일이나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가격, 농도, 뭐 농도만 나오면 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먼저 이제 대표 예제 이제 하나 가지고 한번 봅시다. 대표 기출형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살인 서준은 친구 준기와 그 형제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한다. 각각의 나이에 맞는 선물을 해주고자 준기에게 형제들의 나이를 물었으나 준기는 몇 가지 정보만을 알려주었다. 다음의 정보를 조합했을 때 둘째와 셋째, 넷째의 나이의 합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물어보는 게 요 세 개니까, 자, 둘째를 X라고 놓고, 셋째를 Y, 넷째를 Z라고 한번 놓읍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예요. 자,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건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요 문자로 나와 있는 걸 빠른 속도로 이제 식으로 전환만 해주시면 실제 계산은 어렵진 않아요. 자, 실제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셋째의 나이에 곱하기 2를 한다고 했으니까 셋째의 나이가 y니까 2y가 되겠죠? 그래서 2y는 x 더하기 z입니다. 사실 이제 좀 수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걸 쓰자마자 사실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2년 후 넷째의 나이에 곱하기 2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 2년 후의 넷째의 나이는 Z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2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2배. 자, 그랬더니 둘째와 셋째의 나이 합보다 6만큼 작다. 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둘째하고 셋째도 2년 후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줘야 되죠. X 플러스 2라고 더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셋째니까 Y 플러스 2라고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6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양쪽에 어디에 붙여도 되는데 여기다 일단 마이너스 6으로 씁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도 식으로 처리가 있고, 자, 세 번째 걸 보시면 준기와 둘째의 나이 차. 자, 여기서 이제 가끔 너무 쉬운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준기가 나이가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미지수 또 잡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줄에 보면 15살인 서준이하고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준기의 나이는 우리 15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준기가 15살이고 둘째는 X가 되죠. 그래서 15-X가 됩니다. 자, 요 차이는 셋째와 넷째라고 했으니까 Y-Z에다가 1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더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 개를 연립을 해서 풀어주시면, 자, 해설에도 이게 정리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자, X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고, Y가 10이 나오고, Z가 8이 나와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을 안 해드리는 걸 보면 좀 더 이제 다른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좀 사실 특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쓸 수 있는 거죠. 자,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감이 오실 텐데 여기 있죠. 바로 이 y는 x 더하기 z, 제가 별표를 치고 외우라고 했는데, 자, 요 녀석들은 특수한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로 생각하면 얘가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x하고 y하고 z가 차가 일정해요. 차가 일정합니다. 차가 일정하고 언제나 이 y가 평균이에요. 평균. y가 평균이기 때문에, 자, 평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메모해 놓을게, 가운데 있는 y는 평균 값이 돼요. 평균 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개. 세 수의 합이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됩니다. 3의 배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성질을 외우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지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구할 수 있죠. 자, 선택지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지를 바로 쓰는 거죠. 뭐냐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지금 1번, 3번, 4번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웃이에요. 그럼 이제 2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3의 배수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평균이 가운데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한 명이 10이 된다는 뜻이에요. 10. 한 명이 10이 되고 한 명이 10이 되니까 이쪽에는 이제 10이라고 9. 물론 이제 12하고 7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10이니까 12하고 얼마? 8도 가능하겠죠. 근데 33을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운데가 1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은 10이 되고 이쪽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뭐냐면 3번에서 나이 차이가 중기하고 둘째의 나이 차이가 더 뭐라 그랬죠? 중기와 둘째의 나이 차이는 셋째와 넷째의 나이 차이보다 1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5를 쓰게 되면 여기가 3차이고 여기가 2차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얘가 15가 되니까 요 차이가 3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1이 되니까 요 관계가 성립 안 하겠죠. 자, 물론 이제 얘가 하나 올라와서 13, 다음에 13이 되고 11이 되고 이제 9가 되면 차이가 똑같아지죠. 2로.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30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계산이 좀 느리신 분들이 이 내용을 외우신 다음에 선택지를 쪼개가지고 하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 기출 유형을 좀 풀어봤고 이제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294페이지거든요. 자, 294페이지에 6번 문제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여러분들 실전 문제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제 시간, 속력, 거리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시간, 속력, 거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가 상당히 좀 길고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잘 푸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응용 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좀 푸셔야 되냐면 항상 식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식으로 정확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고 자, 그 풀이를 본 다음에 이 풀이를 내가 그대로 시험장에서 쓰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다듬어서 풀이를 좀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식으로 푸는 것들이 사실은 몇 번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좀 분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계산 연습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하시던가 자, 그 다음에 계산이 느리신 분들은 자, 이게 극복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계산을 잘 하지 않고 비례식을 써가지고 좀 예쁜 숫자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문제를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읽어보면 A시에 거주하는 민서는 B시에 거주하는 동생 민희를 만나 1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민서는 B시로 향하는 길에는 속력이 80km/h로 일정한 장미호를 탔으며 A시로 돌아올 때는 속력이 120인 독수리호로 왔습니다. 근데 장미호의 경우에는 배차 문제로 한 정거장에서만 20분 정차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달리지 않고 멈춰 있었다는 뜻이에요. 20분 동안. 그 다음에 독수리호는 중간에 두 개의 정거장에서 5분간 멈췄다고 했으니까 10분이 멈춰선 거네요. 자, 민서가 민희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총 5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총 5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시와 B시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런 문제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 상황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요 1시간을 지워야 돼요. 뭘 지운다는 거냐면 달리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동생을 만나서 밥을 먹은 시간이니까 빼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배차 문제로 20분을 정차했고 2개에서 5분을 정차했으니까 몇 분이 또 빠진 거죠? 30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5시간 중에 실제
달린 거는 얼마밖에 안 되냐면 1시간을 또 빼고 0.5시간을 빼니까 실제 달린 거는 3.5시간밖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내시면 계산이 쉬워지겠죠. 자, 그러니까 3.5시간을 달렸으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나면 자, 이제 봅시다. 거리를 x라고 놓는 거죠. 자, 거리를 x라고 놓으면 자, x를 뭐로 나누면 돼요? 자, 갈 때는 80으로 나눴으니까 자, 이렇게 80분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 때는 저기 120, 그러니까 같은 x를 얼마? 120으로 달린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걸렸냐면 3.5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변에다 이제 240만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이제 x가 168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죠. 사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분수 계산, 뭐 3.5랑 이제 240 곱하는 것들을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계산이 느리신 분들은 이제 좀 비례식을 익히시면 숫자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제가 이때 정리하는 중에 밑줄을 친 게 있어요. 속력이 하나는 80이고 하나는 12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외워두면 쓸 데가 많으니까 한번 외워둡시다. 뭘 외워두시냐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립하냐면 거리가 일정하게 되면 시간하고 속력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거리가 일정하면 시간과 속력은 반비례입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이 있어요. 2 곱하기 5가 10인데 똑같이 10으로 일정하다면 요 값이 1이 되면 요 값은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반비례 관계. 근데 우리가 시험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보다 교차, 즉 크로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크로스. 한번 써볼 테니까 보십시오. 자, 요걸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데 비례식을 쓰시려면 좀 숙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숙달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 제가 그 풀어드린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읽으시면서 속력이 80하고 120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약분이 돼서 2대 3, 즉 속력의 비가 2대 3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머릿속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속력의 비가 2대 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크로스라고 그랬죠. 속력의 비가 2대 3이면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2가 됩니다. 3대 2. 근데 제가 지웠지만 우리 아까 3.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3.5시간. 총 쓴 시간이 3.5시간을 쓰니까 자, 3.5시간을 3대 2로 나눠 갖는 거예요. 3대 2로 나눠 갖는 거니까 자, 요게 5로 나누면 7이잖아요. 7. 그러니까 얘가 2.1시간이 되는 거고 2.1시간 얘는 얼마가 되냐면 1.4시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80하고 2.1을 곱하면 계산 편하죠. 168이라고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느리신 분일수록 이렇게 비례식을 쓰시면 계산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했지만 비례식이 완전히 몸에 이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비례식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쓰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농도 문제잖아요. 자, 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농도식, 자, 기본적인 농도식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되겠죠. 자, 이렇게 소금물의 농도는, 자, 소금물의 농도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소금물이 됩니다. 자, 분모에는 소금물의 양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소금의 양을 넣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이게 문제가 풀리는데 실제 시험에서 저렇게 좀 푸시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좀 통해서 하는 법을 익힙시다. 자, 비례식을 통해서 익히는데 이건 좀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 숫자들만 갖고 할 수 있을 만큼 숙달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처음에 읽어봅시다. 비커에 500의 소금물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 소금물의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을 넣었더니 농도가 얼마로 변했냐면 9%로 변했대요. 자, 그러면 새로 소금물을 넣기 이전인 500ml죠. 처음에.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냐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농도가 우리 모르는 애, 이 녀석의 농도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평균이 얼마냐면 둘을 합쳤더니 9%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4%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4%랑 어떤 거랑 섞었더니 9%가 됐다는 건 9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무조건 9보다는 커야 됩니다. 물론 선택지가 다 모두 9보다 크니까 여기서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9보다 작은 게 있으면 바로 제거를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농도를 여기다 쓰세요. 그래서 농도를 위에다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양을 쓰는 건데, 자, 요걸 모르니까 일단은 얼마? 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300이에요, 300. 근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비. 예쁜 비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300하고 500으로 쓰기보다는 3대 5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게 되면 바로 요게 농도의 거리차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5대 4가 되는 겁니다. 5대 4. 자, 5대 4인데, 자, 우연의 일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꼭 5일 때 5% 이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8이고 여기가 얼마로 나올 수도 있어요? 10을 더해서 14%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동시에 설명할게요. 자, 이게 차이가 5인데, 그럼 여기도 4일 때 그대로 되니까 얘가 얼마가 답이 되냐면 13%가 답이 되겠죠. 그대로 순서대로 가니까. 자, 다시 한번 5대 3이니까, 잠깐만요. 4가 아니라 3이네요. 잘못 썼습니다. 자, 이게 5대 3이니까 그대로 얼마가 된다? 9에다 3을 더해서 12%가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써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14%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5일 때 이 차이가 얼마냐면 지금 10이에요. 10. 그럼 요 3일 때는 마찬가지로 2배의 관계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녹색의 글자들은 비, 즉 상대 수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의 글자들이 지금 절대 수치잖아요. 시험장에서 절대 수치로 빠르게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도 제가 또 뭐로 풀어드렸냐면 비례식으로 풀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8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이익하고 이제 손해에 관련된 문제라,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유형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마트는 아이스크림 A와 B를 판매한다. A 아이스크림의 경우 원가에, 자, 요런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죠. 그러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 원가에 180%를 추가를 해서 뭘 정했냐면, 정가로 정한 거예요, 정가. 자, 그 다음에 B 아이스크림의 경우엔 원가에다가 200%를 추가로 붙인 가격을 정가로 판매합니다. 자, 겨울이 되자 판매량이 저조해져 감마트는 아이스크림을 할인 판매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A 아이스크림은, 자, 이것도 정확하게, 자, 원가가 아니라 정가의 50%, B 아이스크림은 정가의 60%를 할인하여 판매해 A 제품은 개당 700원, B 제품은 개당 500원의 이윤이 발생한다. A, B 두 아이스크림의 원가의 차로 적절한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해설에 있는 것처럼 미지수로 이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죠, 우선. 자,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먼저 A 아이스크림의 원가를 A라고 한번 해요. 자, A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원가의 180%를 추가를 한 거죠. 자, A의 180%를 추가를 한 거니까 여기다가 A 곱하기 1.8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정가가 되는 겁니다. 정가.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가의 50%를 할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0.5만큼 받은 거죠. 그래서 A를 빼준 게 바로 얼마냐면 700원이라는 얘기예요. 700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B죠. 그럼 B는 뭐라고 했냐면 B 더하기, 자, B 곱하기 2가 되겠죠. 왜냐면 원가에 200%를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60%를 할인하면, 자, 이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내가 받은 금액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금액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0.4를 곱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0.4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얼마를 빼주면 돼요? 이제 B를 빼주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500원이 나온 거예요. 500원. 자, 그러니까 정가에 요걸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되냐면 요걸 이제 연립을 하셔서 A, B를 구하시면 돼요. A, B를 구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해보면 아마 750원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는 답도 구해왔으니까 써드릴게요. A가 얼마냐면 1750이고, 자, B는 얼마냐면 2500이에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이런 문제들의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다른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비율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봅시다. 쭉 읽으니까 원가의 180%를 추가로 붙인 게 정가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에다가 얼마냐면 280%라는 뜻이에요. 280%. 현재 280%인데 280%, 자, 280%가 정가인데 거기서 얼마를 할인한다고 그랬죠? 얼마를 할인한다고 그랬냐면 50%를 할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거는 140밖에 안 받은 거죠. 그러면 남는 거는 몇 프로냐면 40%죠. 왜냐면 여기에서 100%는 원가니까 100%는 원가니까 40%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구조로 얘는 200%를 추가했으니까 자, 원래 정가는 300%인데 얘는 60% 할인하면 내가 40%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40%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20%가 돼요. 그러면 100% 원가를 제외하고 나면 20%만 남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가격이 700원이고 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환원을 해주면 되겠죠. 환원. 그러니까 원가의 40%가 700원이에요. 그럼 이 40%를 100%로 만들어주려면 자, 요걸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필기하듯이 다 쓰면 안 돼요. 시험 시간에. 충분히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40%가 100% 되려면 2.5배네. 그럼 700에다 2.5배는 2배 만들면 1400, 그 다음에 700의 반이 35니까 더해주면 1750이야 라고 이렇게 암산도 됐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로 가기 위해서는 5배, 얘도 5배 해주면 2500이 되니까 자, 빼주면 75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구조를 하시게 되면 이게 암산 비슷하게도 처리가 되고 숫자가 좀 편하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 정가의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런 비중의 문제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60%를 할인하면 내가 받는 값은 얼마다? 40%라는 것만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응용수리의 첫 번째 시간을 좀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